4일째. 보이지만 관여할 수 없는 풍경들. 이거 스즈메에게 줄게. 루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쓰고 있던 스포츠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씌웠다. 어머, 더 가출소녀 같아졌네. 그러고는 키득키득 웃었다. 혼자 떠난 여행이 아니라는 거 다 들켰구나. 새삼스레 얼굴을 붉혔다. 루미 씨가 나를 꼭 안아줬다. 문득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나도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루미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 루미 씨의 손이 내 등을 톡톡 다정하게 두드렸다. 부모님께는 꼭 연락해. 네. 신고베역 앞 등 뒤로 끊임없이 울리는 신칸센 발작 벨 소리를 들으면서 멀어져가는 루미 씨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다. 큰일 났다. 타마키 이모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 역 기둥에 쭈그리고 앉아 알림을 켜놓은 라인을 서둘러 열었다. 55건?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하고 말았다. 55건? 하루 만에 이모에게서 55건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거 큰일인데? 읽었다는 표시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씹어야 할까? 스즈메! 가방에서 얼굴을 내민 소타 씨가 재촉하듯 말했다. 다음 편이 딱 좋아. 표를 사. 얼른. 신간센을 타고 가요? 도쿄에 가려면 그게 제일 빠르지? 오늘 아침 SNS에 실린 샵 다이진과 함께 해시태그로 찍힌 사진은 가미나리몬 도쿄파워 등등 시골에만 산 나도 단박에 알 수 있는 도쿄 관광지 사진들이었다. 도쿄까지 신간센이라니 저금이 바닥나겠네. 투덜대면서도 발매기에서 표를 샀다. 조금씩 모아둔 용돈 잔고의 앞자리가 달라졌다. 나중에 꼭 주셔야 해요, 대학생.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내게 맡겨. 스포츠 가방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새 꾸벅꾸벅 졸던 내가 눈을 떴을 때 창은 온통 바다 풍경으로 가득했다. 황급히 지도 앱을 열었다. 이제 곧 가나가와현에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곧 아타미입니다. 합성음이 천장에서 울렸다. 소타씨, 거의 우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혹시 후지산 지났어요? 지나갔어요? 아, 그러고 보니 뭐예요? 봤으면 알려줬어야죠. 미안. 이번에도 가볍게 넘기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차 내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와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 먹어버렸다. 아, 그렇게 진심으로 후지산이 보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경치는 순식간에 건물로 뒤덮였다. 신간센을 내린 도쿄역은 습기와 인간의 무리로 가득했다. 다이진을 찾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스즈메 잠깐 전화 좀 걸어줄래? 네? 전화번호는... 자, 잠깐만요. 서둘러 스마트폰에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아이콘을 터치해 스마트폰을 의자 등판에 댔다. 벨 소리가 끊어지며 여보세요? 라는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우효 씨? 오랜만이에요. 소타예요. 응? 네, 저는 잘 지내요. 김우효 씨도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소타 씨는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말하고 미나미나 낼 법한 목소리로 호방하게 웃었다. 허허허허. 이게 뭐야? 정원 같은 방. 말차처럼 짙은 녹색을 띤 강변을 한참 걸어 커다란 고등학교 옆 언덕길을 올라 조용한 주택가를 한참 걸으니 목적지인 한 가게가 있었다.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 고향에도 있을 법한 고즈넉한 편의점이었다. 주택가 한 모퉁이에 있는 3층짜리 빌딩의 1층으로 자동문을 통과하자 낯익은 방문 벨이 너무나 크게 울렸다. 쓱 훑어봤는데 가게에 손님은 없는 듯했다. 저 죄송합니다. 계산대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 작업 중인 여성 점원의 등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네? 고개를 든 점원은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녔고 가슴에 캐럴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아, 저는 이와토라고 하는데요. 네? 저 조금 전에 전화로... 아, 네, 당신이 소타 씨 친척인가요? 들었어요. 샌들을 딱딱 올리며 나온 사람은 백발의 버섯 모양 머리를 한 몸집이 조그만 할머니였다. 캐럴 씨와 똑같은 파란색 줄무늬 유니폼 차림으로 가슴에 오기누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자, 여기 소타 씨 방 열쇠요. 301호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게 열쇠를 건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타 씨가 말한 집주인이라는 소리다. 그는 언제 여행에서 돌아와요? 아, 죄송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서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 저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가게를 나가 왼쪽에 계단이 있어요. 편히 지내요. 집주인 할머니는 얼굴 옆에서 살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들어와. 가방에서 얼굴을 내민 소타 씨가 권해 깊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덥지? 창문 좀 열래? 아, 응. 커튼을 열자 기울기 시작한 오후 햇살이 방을 눈부시게 덧칠했다. 창을 여니 기분 좋은 바람이 들어왔다. 스즈메, 소타 씨가 책장 앞에서 이쪽을 보며 말했다. 조사하고 싶은 게 좀 있어. 이 책장 위에 종이 상자가 있지. 꺼내줄래? 응. 종이 상자 안에도 책으로 가득했다. 소타 씨가 열라고 지시한 책은 토지시의 비전 초록이라고 적힌 고서였다. 사진만으로 본 거칠거칠한 전통 종이를 끈으로 묶은 책이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전통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열었다. 펼친 페이지 양쪽 모두에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 분화하는 그림이었다. 마을과 산은 검은 묵으로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새빨간 물감으로 그려져 있다. 하늘이 거대한 강물처럼
구불구불 일렁이는 붉은색은 내가 봤던 형태를 빼닮아 있다. 이거 미미즈? 맞아. 소타 씨가 그림을 보며 대답했다. 자세히 보니 불꽃이 분화구에서가 아니라 산 정상의 도리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뒷문인가? 그림 끝에 덴메이 3년 1783년 이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다. 에도 시대? 소타 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용 그림이었다. 구불거리는 기다란 몸 사이로 산과 마을과 호수가 그려져 있어 용과 땅이 하나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 끝과 끝, 머리와 꼬리 각각에 거대한 검처럼 보이는 게 찔려 있다. 이게 요석이야. 서쪽 기둥과 동쪽 기둥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 다리가 그 두 개를 순서대로 가리켰다. 아니, 요석이라는 게 맞아, 두 개야. 아, 그러면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다고요? 그 형태는 일시적인 현현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다. 나는 읽지 못하는 흘림체로 그림 사이에 문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각 요석 옆에는 간신히 읽을 수 있는 글자로 흑요석 수습지이라거나 인의 대변백 요석이라고 적혀 있다. 인간을 위협하는 재해나 돌림병은 소타 씨가 페이지를 보면서 말했다. 뒷문을 통해 저 세상에 현세로 나와. 그래서 우리 토지 씨가 뒷문을 닫으러 돌아다녀. 문을 닫아 그 땅 자체의 원래 주인인 우브스나 토지 신에게 돌려드려 진정시키는 거지.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재앙, 수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대한 재해는 뒷문으로만은 막을 수 없어. 그럴 때를 대비해 이 나라에는 예로부터 두 개의 요석이 주어졌어. 그리고 요석은 시대에 따라 그 장소를 바꿔. 페이지를 넘기니 또 고지도가 나왔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 해안선의 형태가 사실적이고 두 개의 검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곳에 꽂혀 있다. 이건...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해상도가 더 좋아진 지도가 나왔는데 상세한 길과 국경도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 검은 도호구 끝과 비와코 아래쯤에 꽂혀 있다. 일본 지도네? 맞아. 지도의 변화는 일본인의 우주관 변화와 이어져 있어.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 토지의 형태도 바뀌고 용맥과 재해의 형태도 변해. 그에 따라 요석이 필요한 장소도 바뀌지. 규슈에 있던 요석은 지금 고양이의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잖아. 아, 다른 요석은? 책상 다리의 지시에 따라 페이지를 더 넘겼다. 이번에는 아주 낯익은 현대 일본 지도로 메이지 34년이라고 적혀 있다. 소타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간토에 검 모양을 한 비석이 그려져 있다. 도쿄? 맞아, 도쿄에 있어. 지금도 미미지의 머리를 누르고 있지.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구체적인 장소야. 요석은 지금 도쿄 어디에 있을까? 다이지는 그 문을 다시 열려는 것일지도 몰라. 우리를 우롱하며 놀고 있다면 앞질러 막아야 해. 틀렸어.
종이 상자 속에 있던 책의 모든 페이지를 넘긴 뒤 소타 씨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일기에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검게 칠해놨어. 그렇군. 내가 말해봤다. 알겠어? 소타 씨가 놀라 물었다. 미안해요. 그냥 말해봤어요. 소타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 네? 이 일기는 할아버지의 스승님이 쓰셨어. 할아버지? 나를 키워준 분이야. 근처에 입원해 계셔. 소타 씨는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눈길을 떨구고 조그맣게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헉. 절로 소리가 나오고 말했다. 어이, 소타! 안에 있어? 있지? 남자 목소리였다. 창이 열린 거 봤다고. 소타 돌아왔어? 어이! 탕탕, 탕탕. 세리자와야. 네, 참. 하필 이럴 때. 소타 씨가 졌다는 듯 중얼거렸다. 네? 누구요? 아는 사람 적당히 둘러대 줄래? 제가요? 소타 씨는 벽 쪽을 향해 콰당콰당 걷기 시작했다. 세리자와라는 남자는 거침없이 문을 계속 두드렸다. 야, 소타, 문 연다. 연다고? 연다니까. 탕탕. 매달리듯 소타 씨를 봤다. 나쁜 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쿵 하고 벽에 기대고 만다. 탕탕. 아니 어쩌지? 철커덕. 문이 열렸다. 금발에 가깝게 밝게 물들인 머리에 웨이브를 주고 새빨간 새틴 셔츠를 가슴까지 푼 양아치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이 문 앞에 서 있다. 아, 안녕하세요. 나는 그의 바로 앞에서 고개를 꾸벅 숙였다. 어? 아, 세리자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겨야 한다. 당신 누구야? 아, 여동생입니다. 응? 녀석에게 여동생이 있었나? 아니,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사이, 사촌이에요. 뭐라고? 찍혀 올라가 차가워 보이는 눈매가 세련된 동그란 안경 속에서 의심스럽다는 듯 가늘어졌다. 이런. 아, 저 세리자와 씨 되시죠? 응. 소타 오빠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경 속의 날카로운 가시가 확연히 약해졌다. 교원 채용 시험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금방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어제가 2차 시험이었는데 녀석 오질 않았어. 말도 안 돼. 어제가 시험일이라고요? 벽 쪽에 서 있는 소타 씨를 바라봤다.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이러면 4년간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고. 너 말이야 스즈메라고 했나?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말았다. 이 사람 눈매가 너무 날카롭다. 소타를 만나면 말이야. 열받으니까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전해. 아, 네. 하지만 2만엔 빌려줬지? 세리자와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내게서 눈길을 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나를 노려보고 말했다. 그건 빨리 갚으라고 해. 네?
가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럼 안녕. 문 밖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부조 소리를 냈다. 으악! 세리자와 씨가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의 스마트폰이 울리고 무시무시한 불협 화음, 청바지에서 꺼낸 화면을 본다. 지진 속보? 네? 흔들렸어. 나는 말없이 신발을 신고 세리자와 씨의 곁을 지나쳐 방을 나왔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으나 대답할 여유도 없이 공용 복도 난간에서 몸을 내밀고 거리를 살폈다. 멎었다. 세리자와 씨가 말했다. 스마트폰 경보가 멈춘 것이다. 잠깐만, 너 괜찮아?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가까워. 주택과 다용도 빌딩이 늘어선 구역 안쪽, 여기서부터 2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검붉은 몸통을 꿀렁이고 있다. 그것을 둘러싸듯 엄청난 수의 까마귀가 깍깍 울어대고 있다. 어라, 새가 엄청 많네? 내 옆에서 세리자와 씨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저거 간다가와 근처네? 강에 무슨 일 있나? 이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다.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다. 쿼당, 의자 다리가 내는 소리가 들렸다. 가자! 어느새 내 발밑까지 온 소타씨가 날카롭게 속삭였고 나는 끄덕였다. 의자를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봐, 잠깐만, 얘! 뒤에서 세리자와 씨가 소리쳤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교원 채용시험? 하지만 소타 씨는 한마디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늘의 마개가 빠지면 나 몰랐네요. 소타 씨 시험 얘기요. 노후를 받은 주택가를 달리면서 말했다. 어제였다면서요. 뭐죠?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요석을 빼는 바람에. 괜찮아. 소타 씨가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게 끝날 거야. 뒷문을 닫고 고양이를 요석으로 돌려 놓으면 오늘이야말로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저기요. 뒷문이 있는 장소가? 달리면서 말했다. 아, 이 앞 간다가와 하류인가? 내 손안에서 소타씨가 말했다. 가로수에 막혀 미미지의 근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더 가면 5차 노미즈 역이다. 와, 고양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말했다. 발밑을 봤다. 스즈메! 타이진? 하얀 고양이는 어느새 나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나를 올려다보며 어린 목소리로 기뻐하며 말했다. 놀자! 요석? 소타씨는 호통치며 내게서 뛰어내려 구르듯 인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이진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밀집한 사람들의 발 사이를 고양이와 의자가 쫓고 쫓기며 달렸다. 어머, 저게 뭐야? 의자? 길 가던 사람들 속에 수군거림이 퍼지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소타씨! 내가 소리쳤다. 다리 난간 너머로 사라진 둘의 모습이 설핏 보인다. 야, 저거 봤어? 고양이와 개야?
의자 아니었어? 흥분한 사람들이 떠드는 가운데 그들을 해치고 다리 옆에 도착했다. 차가 다니는 다리 한가운데 소타 씨가 있다. 조그만 하얀 고양이를 좌석으로 꽉 누르고 있다. 둘은 마치 언쟁하듯 보였다. 어쩌지? 그때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둘에게 달려오는 게 보였다. 치이겠어. 그렇게 생각한 직후 의자와 고양이가 튕기듯 그 자리에서 점프했다. 갑자기 발바닥을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반사적으로 발을 들었다. 땅울림? 발밑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너무 커서 시야에 제대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틀렸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소타 씨가 중얼거렸다. 내가 그를 보려는 순간 쿵! 지면이 크게 흔들렸다. 그 힘에 몇 센티미터나 공중에 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시무시한 불협화음이 부조 소리와 함께 지진입니다 라고 되풀이하는 합성음, 동시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스마트폰도 울리기 시작했다. 비명과 술렁임이 퍼져갔다.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봤다. 붉은색과 노란색 글자로 긴급 지진 속보, 간토 내륙, 강한 흔들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표시가 꺼졌다. 멈췄어. 왜 그래요? 딱 한 번 수직 진동이 있고 미미지는 멈춘 상태였다. 소타 씨를 봤다. 의자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빠졌어. 네? 두 번째 요성 말이야. 미미지가 거리를 덮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나는 소타 씨를 안고 미미지 위를 달리고 있었다. 지금 미미지의 표면은 탄력 있는 아스팔트처럼 반투명하게 굳어 있었다. 내 시야 끝에 흐릿한 지평선이 있고 눈 아래로는 무수한 건물이 보인다.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 미미지의 지류가 뻗어 나간다. 소타 씨, 이게... 맞아. 이게 땅에 떨어지면 간토 전체가...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는 요속을 꽂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다이지는 어디? 스즈메!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에서 멈춰 소리가 난 방향을 올려다봤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같은 분홍색 촉수가 언덕 주위에 여러 개 뻗어나와 있고 그 가지 하나 위에 다이진이 얌전히 앉아 있다. 미미지가 쓰러져 지진이 일어날 거야. 아이 같은 쨍한 목소리에는 기뻐하는 듯한 감정의 울림이 있다. 다이진! 요석!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죽어. 뭐? 나는 소타 씨를 아는 채 가지 밑까지 달려가며 고양이에게 소리쳤다. 왜 그러는데? 너 이제 좀 요속으로 돌아가. 그건 무리야.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말했다. 다이지는 이제 요석이 아니야. 뭐라고요?
다이진이 가지에서 살포시 뛰어내려 의자 좌석에 소리도 없이 착지했다. 소타 씨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게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다. 이 녀석! 한 손으로 다이진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으나 고양이는 훌쩍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스즈메, 미안해. 소타 씨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네? 미안해. 소타 씨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왜 사과하지? 소타 씨는 이상하게도 아주 느리게 말했다. 차갑다. 소타 씨를 든 내 손가락 끝이 차갑다. 지금은 소타 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의자 표면에 서리가 살짝 끼기 시작했다. 지금은 내가 요석이야. 뭐라고요? 의자를 덮은 서리가 점점 두꺼워진다. 얼음이 되어 간다. 소타 씨의 목소리는 온도를 잃고 평탄해졌다. 의자로 변했을 때 요석의 역할도 내게 옮겨진 거야. 아, 그런 거야? 감정보다 먼저 머리가 그 말을 이해했다. 소타 씨, 얼어붙어 간다. 가벼웠던 어린이용 의자가 돌처럼 무거워졌다. 얼어붙은 의자 안에서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를 만나 목소리가 끊겼다. 그 순간에 품에 안은 그것은 의자가 아니었다. 더는 소타 씨가 아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다. 몸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마음은 이해를 거부했다. 소타 씨! 나는 소리쳤다. 싫어. 진심으로 생각한다. 의자였던 것은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짧고 뾰족한 검의 형태로 변했다. 싫어. 이런 거 싫어. 수없이 소리쳤다. 이미 그거 소타가 아니야. 다이진이 발랄한 걸음걸이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다이진, 너? 고양이를 노려봤다. 요석 미미지에 안고 자? 그런 일을... 그러면 말이야. 내 눈앞에 다이진이 톡 앉았다. 미미지가 떨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떨어지기 시작했어? 미미지의 몸이 이제 충분히 무거워졌다는 듯 천천히 지상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위쪽으로 흘러가고 몸이 살짝 떠오르는 듯 느껴졌다. 소타씨! 양손에 힘을 주고 의자였던 것을 향해 절규했다. 사람이 잔뜩 죽어. 느긋하게 엎드린 자세를 취한 다이진이 노란 눈동자를 부릅떴다. 이제 곧이야. 감정이 없던 그 눈동자에 지금은 흥분으로 가득 찬 고향감이 있었다. 다 싫어. 이제 이런 거 싫어. 다 싫어. 나는 생각했다. 내게는 보인다. 상상할 수 있다. 가능한 것이다. 어느샌가 하늘은 이미 어둡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지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역을 걷고 교차점을 걷고 전차를 타고 있다.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다.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다. 잔뜩 신이 나
반 친구들과 거리를 걷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게는 보인다. 그것이 떨어진다. 당장이라도 닿을 듯 육박하고 있다. 마음이 엉망진창이다. 눈을 꼭 감았는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줄줄 흘렀다. 양손으로 받치고 있는 요석을 높이 들어 올린다.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것을 본다. 그것은 이미 그가 아니다. 앞이 뾰족한 그것은 얼음의 창이었다. 천천히 눈을 감고 그것을 높이 쳐든다. 으악!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요석을 미미지에 꽂았다. 다음 순간 간토 전부를 뒤덮을 정도의 크기였던 미미지의 몸이 한 점으로 압축되더니 지면에 빨려 들어가며 사라졌다. 어두운 수면에 물이 높이 튀었다. 그곳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도쿄 중심에 덩그러니 남겨진 오래되고 큰 해자였다. 커다란 물소리가 돌담에 울려 잠들어 있던 물새가 놀라 날아오르고 수면에 크게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파도가 가라앉자 아무도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밤의 정적이 다시 주위를 감쌌다. 다시 한번 탁탁탁 나무 망치 소리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날? 4살 생일 날이다. 눈을 뜬다. 엄마가 마당에서 나무 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우리 집에 해가 가득한 조그만 정원에서 엄마가 종이 상자를 바닥에 깔고 책상다리하고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다. 나무 판과 막대기, 대패와 실톱 등이 들어있는 공구함이 옆에 있다. 엄마 아직 멀었어? 우리 엄마는 요리도 운전도 목공까지 뭐든 잘한다. 분홍과 파랑, 노랑 뭐가 좋아? 페인트통을 늘어놓고 엄마가 내게 묻는다. 노랑. 내가 대답한다. 그때 마침 엄마 뒤에서 노랑 나비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선명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판을 만지니 거칠거칠한 이상한 감촉이 났다. 엄마는 그 판에 몇 개의 막대기를 꽂는다. 탁탁탁. 나무 망치가 다시 가슴을 간지럽히는 소리를 울린다. 엄마 아직 멀었어? 조금 지루해져 화단에 작은 돌들을 늘어놓으며 불만스럽게 말한다. 그게 말이야, 엄마가 일부러 안달나게 말한다. 탁탁 탁탁. 그리고 나를 보며 쌩끗 웃는다. 완성! 스즈메 생일 축하해. 엄마는 노란색 의자를 내게 내민다. 와!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른다. 엄마, 이 얘 얼굴이 여기야? 내가 등판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건 의자야. 스즈메 전용 의자.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게 말한다. 엄마는 의자를 들고 잠시 생각한 뒤 등판에 연필로 2개의 동그라미를 그린다. 공구함에서 조각칼을 꺼내 등판에 홈을 판다. 다 파낸 뒤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엄마는 의자를 들고 잠시 생각한 뒤 등판에 연필로 2개의 동그라미를 그린다. 공구함에서 조각칼을 꺼내 등판에 홈을 판다. 다 파낸 뒤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다시 페인트를 싹 칠한다. 의자 등판이 2 눈이 제대로 달린 얼굴이 된다. 자, 어때? 우와! 이번에야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환호성을 지른다. 따뜻하고 진흙처럼 농밀한 깜빡 잠을 안타까워하면서 천천히 꿈에서 깼다. 폐에서부터 숨을 토해냈다.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 버렸다. 머리는 여전히 안개가 낀 듯 뿌옇다. 꿈의 잔향이 귓속까지 아직 설핏 남아있다. 축축한 땅에 앉은 채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빛을 향해 걸으면서 서서히 기억을 떠올렸다. 상승하는 미미지에서 한쪽 신발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의자를, 요석을 미미지에 찌른 것, 그 직후 미미지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통로를 빠져나온 나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곳은 폐허였다. 아주 오래전 시대의 폐허가 지하 공간에 펼쳐져 있었다. 통과했던 성문이 있고 문 안에는 여전히 저 세상이 맑게 펼쳐져 있다. 규슈에서 다이진을 뽑았을 때의 최초의 문과 똑같았다.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가 있다. 돌아보니 소타시는 문 안, 검은 언덕의 정상에 있었다. 저 세상에 있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저기에 있고 내 눈에 보인다. 소타씨! 소리친다. 소타씨! 소타씨! 대답은 없다. 무릎에서 힘이 빠진다. 스즈메, 드디어 단둘이 되었네. 다이진 하얀 털 뭉치에서 도망치듯 벌떡 일어났다. 너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타씨를 돌려줘. 그건 무리야. 왜? 감정이 없는 눈동자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말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니까. 몸을 숙여 양손으로 다이진을 잡았다. 와! 기쁜 듯 소리를 높이고 다이진에게 호통을 쳤다. 소타씨를 내놓으라고! 스즈메 아파. 다이진을 안 좋아해? 뭐? 귀를 의심했다. 좋아할 리가. 좋아하지? 진짜 싫어. 스즈메. 부르르 다이진은 몸을 떨었다. 갑자기 고양이의 몸이 야위기 시작했다. 포동포동했던 몸은 공기가 빠져버린 듯 앙상해지고 눈도 푹 꺼져 수명을 다한 늙은 고양이처럼 초라해졌다. 스즈메는 고양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진을 좋아하지 않았어? 다이진은 그대로 타박타박 어디론가 사라졌다. 작은 발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뒷문 앞에 혼자 남겨졌다. 어떻게 하지? 혼자 생각했다. 화가 났다.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독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바로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성의 대문에는 미미지의 잔재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짓이겨진 미립자 같은 가늘고 긴 줄기가 문 표면에 여러 개 남아 있다. 그것들은 아직 검붉다. 살짝 빛을 내고 있다. 여기서부터 미미지가 나오고 이 안으로 미미지는 돌아간 것이다.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팔로 문을 밀며 고개를 낮추고 힘껏 몸으로 계속 밀었다. 몸에서 땀이 분출하고 힘주어 버티고 있는 발바닥에는 피가 배었다. 꼬박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간신히 양쪽 문을 닫았다. 발도 팔도 저릿저릿하고 온몸을 쥐어짠 듯 너무나도 피곤했다. 몇 번 심호흡을 하고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목에 건 토지시의 열쇠를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폐허에 예전에 있었을 정경을 떠올렸다. 이윽고 손안의 열쇠가 호흡하듯 열을 띠더니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녀가 뒤섞인 그 목소리들의 기억은 너무나 멀어 건물 사이를 빠져나온 바람소리 같다. 그래도 열쇠에서 뻗어나온 빛은 문의 표면에 연하게 흔들리는 열쇠 구멍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 개의 잎이 동글게 나열된 문양 같은 형태였다. 그곳에 토지시의 열쇠를 꽂았다. 꽂은 채 꼭 구하러 올게요 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열쇠를 돌리자 뭔가가 단단히 잠기는 듯한 감촉이 손에 남았다. 여기는 풍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 아래에는 짙은 녹색의 물을 품은 거대한 해자가 있다. 그 제방은 성벽 같은 거대한 돌담이었고 그 위에 녹음이 우거진 광대한 숲이 있다. 하얀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낮은 성 같은 건조물이 녹음 속에 여기저기 숨겨진 듯 지어져 있다. 아침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근대적인 빌딩에 둘러싸인 채 그곳만 시간을 비껴간 듯 오랜 숲이 되어 있었다. 도쿄에 온 적도 없는 나도 이곳은 안다. 황건에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일왕이 살고 있는 궁성.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장소의 지하에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했다. 아침 공기를 가르듯 직박구리가 날카롭게 울었다. 올려다보니 하늘은 오늘도 너무나 무의미하게 푸르렀다.